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좀 낮춰서 전세 대출이 지금 8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한도를 조금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다시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7월 달부터 다시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프로입니다. 네, 저는 이제 1호점 그리고 2호점을 각각 상가 사무실 그리고 아파트 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업용과 그리고 주거용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영업자분들의 연체율이 거의 10년 이내로 최고 수준에 다다랐고, 심지어는 의사, 변호사 등 그런 고소득자 분들의 자영업 폐업률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 금리 인하 실기로 인한 서민 경제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께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2%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냐라고 또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실 금리 인하를 주택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리고 주택 대출 상승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못하겠다라고 금리 인하를 늦추는 바람에 지금 사실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진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금리 인하에 대한 실기로 인해서 지금 그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례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번 올해에는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사전에 예고를 하는 그런 이례적인 그런 발표를 하기도 하셨죠. 수요가 상당히 관망세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출이 올해 풀리고 앞으로의 공급 절벽 그 이상 공급 쇼크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수도권에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요가 그렇게 크게 붙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 전국이 불안정한 상황 때문인 것도 있고, 이것이 대기 수요가 잠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전국이 오래 가면 갈수록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도 커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되게 폭풍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가의 주택을 사고 계신 분들께서는 대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고 계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강남 3구에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집을 사는 것이 맞냐, 2년 뒤에 지금은 전세를 들어왔다가 2년 뒤에 매매를 하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불안한 시기인 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부분의 매수자분들께서는 남들이 살 때 집을 매수를 하고 남들이 팔 때 집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다수가 움직이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돈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불안정한 전국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베팅이죠. 단순히 거주하시는 집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요? 내 집이 1주택자라 할지라도 내 집이 오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르기를 기대하고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상승하는 기조의 집을 마련할 것이 아니고, 지금 이런 때 집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당히 전국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내 집 마련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시고 전세로 넘어가시면서 전세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 전국 단위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몰려가면서 지금 전세가가 전국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게다가 신규 공급에 대한 부족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는 전세가 상승이 더욱더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매수 심리의 위축과 그리고 공급 부족, 그리고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내려가지 않고 있는 그런 가산금, 그리고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 또는 월세로의 수요가 몰리면서 내년에는 전세에 대한 그런, 그리고 또 월세에 대한 상승세가 상당히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이번 방송 전에 매매가에 대해서는 상보, 하고, 상반기에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반기에는 상승 또는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세, 월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사실 내 집 마련 아니면 임대 수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매매 수요가 증가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심리 위축 때문에 임대차 시장으로 그것이 돌아가면서 지금 지방의 전세가도 심상치 않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올해 7월 달이 되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는데, 스트레스 DSR 3단계는 1금융권, 2금융권, 그리고 신용대출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대출의 총량이,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총량이 아무래도 조금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출의 양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올해 집을 구매하시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신 분이라면 상반기에 집을 구매하시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대출을 유연하게 받아서 집을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세나 월세로 지금 가셔야 하는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 얘기 중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을 좀 낮춰서 전세 대출이 지금 80%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한도를 조금 축소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가 되면 다시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시려거든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대출 규제 총량 규제로 올해 처음으로 작년에 대출 총량을 넘긴 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대출에 대한 총량의 규제를 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면 빠른 속도로 대출이 막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상반기에 대출을 받으셔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상반기에 대출 규제가 풀리면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기는 했지만, 이게 7월 달부터 다시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가 되고, 그리고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비율도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 또한 작년에 대출 총량을 오버했던 은행들을 올해는 그 총량을 빠르게 규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저는 되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올해 상반기에 움직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1월 달에 기준금리는 아마도 1월 16일 날 지금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1월 29일 날 1월 말에 기준금리 금통위 회의가 있는데, 지금 시장의 패드와치로 따르면 시장의 기대는 거의 90%가 넘는 비율로 1월 달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경기가 호조여서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상승될 게 우려돼서 기준금리를 동결, 우리나라는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환율 리스크와
전국의 불안정성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반대의 상황으로서 기준금리 동결에 예상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1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가상금리를 은행에서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상반기에 어떻게 대출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지에 대해서도 눈여겨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다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시그널을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것 같고 은행 자체적으로 본인들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자체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그때는 어찌됐건 은행의 그런 자체적인 대출, 총량 관리와는 관계없이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단계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상반기에 대출 계획을 짜시는 게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